안녕하세요. 해악이라는 단어, 우리가 참 자주 쓰는 말이죠. 그런데 이 단어의 진짜 의미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저랑 같이 이 단어 하나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이 두 문장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는 큰 해악을 끼쳤다. 그리고 그는 해칠 의도가 없었다. 어떠세요? 정말 신기하죠? 딱 한 단어가 다른데 뉘앙스가 완전히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입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기본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도대체 이 해악이라는 단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죠.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해롭다고 하면 몸이 다치거나 아픈 것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 심지어는 회사의 평판이 깎이는 것까지 전부 이 해악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는 거죠. 정말 광범위하죠? 심지어 어원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고대 영어 harm이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근데 놀라운 건 그때도 이미 고통이나 손상 같은 뜻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랄까 태어날 때부터 좀 어두운 부정적인 의미를 품고 있었던 셈이죠. 자, 이제 단어의 기본 뜻은 알았으니까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보통 해악을 입었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누가 나에게 해악을 끼쳤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말할 때가 더 많잖아요. 맞아요. 바로 행위와 의도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해악이라는 말을 어떤 행위, 즉 액션과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나쁜 결과가 생겼을 때 바로 그때 이 단어를 쓰죠. 이건 영어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do harm, cause harm 이런 표현들 전부 다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를 입히는 상황을 묘사할 때 아주 흔하게 쓰이는 표현들이에요. 바로 이 예문이 딱 들어맞네요. 그 스캔들은 회사의 평판에 큰 해를 끼쳤다. 보세요. 누구 하나 다친 사람은 없죠. 눈에 보이는 상처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회사의 신뢰도나 가치가 떨어지는 이건 정말 실질적이고 어마어마한 피해잖아요. 이것도 바로 해악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행위가 있었다. 이걸로 이야기가 끝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나머지 반쪽짜리 퍼즐 조각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바로 의도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왼쪽을 보세요. 이건 해를 끼친 행위, 즉 결과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오른쪽은요. 해칠 의도는 없었다는 마음, 즉 동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어가 이 둘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그는 해칠 의도가 없었다. 이 말의 속뜻이 뭘까요? 물론 안 좋은 결과가 생긴 건 인정해. 근데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니야. 이거잖아요. 명백하게 결과와 동기를 딱 분리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딱 잡고 가야 할 핵심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내 의도가 아무리 선하고 좋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누군가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도와 결과가 항상 같지는 않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단어 자체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이 해악이라는 개념이 우리 실제 생활,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의 안전 문제부터 공공정책까지 시야를 확 넓혀보겠습니다. 일단 아주 사소한 예시부터 시작해보죠. 친구가 야, 이 새로운 레시피 한번 해봐. 해로울 거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상황 다들 겪어보셨죠? 요리가 망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심각한 해악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감수하는 작은 위험 같은 거죠. 근데 이런 가벼운 상황에서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이 개념이 갑자기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바로 harm's way라는 표현처럼요. 직역하면 해악의 길인데 보통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죠. 이건 이제 신체적인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을 위험한 상황에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들으면 느낌이 확 오지 않으세요? 여기서 harm's way는 그냥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아주 절실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 해악을 어떻게든 관리하고 줄여보자는 아이디어가 더 발전해서 피해 감소, 즉 harm reduction이라는 아예 공식적인 정책 용어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주로 공중보건 분야에서 쓰는 아주 중요한 전략인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마 하고 무조건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 행동을 완전히 막을 순 없으니 거기서 발생하는 최악의 피해, 가장 큰 해악이라도 좀 줄여보자. 이런 아주 현실적인 접근 방식인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해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비슷한 단어들이랑 비교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손상이나 부상 같은 단어들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damage, 즉 손상은 주로 물건이나 재산에 대한 물리적인 피해를 말할 때 쓰고요. injury, 부상은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생긴 상처에 초점을 맞추죠. 그런데 harm, 해악은 어때요?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면서 심지어 보이지 않는 정신적 피해나 평판 손상까지 전부 아우르는 그야말로 끝판왕격인 단어인 셈입니다. 정말 그릇의 크기가 다르죠? 에이, 이게 그냥 말장난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 이 정확성이 바로 진심이 담긴 사과와 그냥 넘어가려는 변명을 가리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효과적인 공공정책과 실패하는 정책을 가리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해악이라는 한 단어에 담긴 여러 겹의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행위와 의도, 그리고 그 미묘한 차이점들까지요. 이제 이 모든 걸 알고 나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는 이 해악이라는 언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혹시 누군가 해칠 의도는 없었다는 말 뒤에 숨어서 자신이 끼친 명백한 해악에 대한 책임을 슬쩍 피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는 우리 주변의 대화를 좀 더 예리하게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